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를 배우는데요. 범위를 좀 정해서 배울까 합니다. 한자 진흥회 3급 교재에 한 과에 20개씩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3급 2과에 있는 고사성어를 한번 3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급 고사성어 1과는 익히 영상이 다 있으니 한 번 더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꼭 앞에 걸 봐야 뒤에 걸 보는 건 아니니까 쉽게 한번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배우실 건 등용문, 안 썼네. 우공이산, 경물치지, 고식지게, 극기복례, 기상청회, 배경실색 이렇게 7개의 고사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등용문을 보시면 오를등 용용 문문이라고 그래서 등용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황하강 위에 협곡의 이름이 등용이라는 그 물이 있었는데요. 물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협곡에 있는 잉어나 연어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잉어가 거기를 올라가면 물살이 아주 센 협곡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되었던 그런 협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되는 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입신 출세할 때 어떤 힘든 부분을 거기를 통과만 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라는, 통과해야 되는 어려운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하지요. 보통 입시에서 많이 쓰고 학원에서도 많이 쓰는 학원 간판 이름도 있는데요. 힘든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공하는 길이 쉬워질 때 등용문 하지요. 그렇지만 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에 통과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점액이라는 고사성어를 씁니다. 자막 처리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점자는 점점자의 액자는 이마 액자인데요. 거기를 올라가다가 이마를 그 폭포 옆에 있는 돌에다가 찧어요. 그래서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실패했다라는 뜻을 점액이라고 합니다. 등용문에 반대어로 쓰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우공이상을 보시면 익히 많이 보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사자성어예요.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라고 해서 어리석을 우, 어른공, 여기서 높여야 되겠죠? 옴길이 산산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높여서 어리석은 어떤 분이 산을 옮겨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야기가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공이라는 사람 90세 노인이 자기 집 앞에 산이 2개 있었는데 왕래하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 산을 왕래하기 편하기 좋게 산에 있는 흙들을 다 퍼다가 다른 쪽에다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족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가족들이 90세라면 조만간에 돌아가실 분이고 또 더군다나 그 산의 흙을 파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오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한 번 버리고 오는데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고 하니까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도 내 자식의 또 자식이, 손자의 또 손자가 가업으로 남기고 내가 이 일을 꼭 해내고 말 거다라고 해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산 신령이 옥황상제한테 가서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기어코 산을 옮길 것 같으니 좀 힘센 신령이 와서 도와줘라. 흙을 다 파내기 전에 우리를 옮겨달라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그렇게 미련한 계획 같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요즘은 습관이 무섭다고 하죠. 좋은 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성과가 커지는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쁜 습관을 계속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잖아요. 우공이사는 노력을 하되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쏙 들고요. 실천만 한다면 우리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한자를 계속 쳐다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실력이 진짜로 좋아집니다. 보장합니다. 계속 한번 자주 절 만나 보시게요. 세 번째 경물 치지를 보시는데요. 격자는 격식격, 물건물, 이를 치알지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몸을 잘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내 몸을 잘 닦는 비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경물, 물건 사물에 대해서 법을 잘 익혀라. 격식격. 그래서 알아가야 된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정성스럽게 하며 성의, 정성스럽게 내 뜻을 이루어가며 마음을 다잡으면 그게 몸으로 드러나게 돼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제패하시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은 공부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알라는 말입니다. 물건을 어떤 격이라는 말, 격식격, 그 물건의 쓰임새, 그게 왜 있는지, 이유, 만물의 우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가야만이 된다라는 경물치지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번째 고식지계라는 말은 시험이고 숨쉴식, 갈지, 계획계자로 해석을 하는데, 잠시고라고도 해서 잠시 쉬어가는 계책이다. 영원히 쓰는 계획이 아니라 방금 이때만 쓰는 계획이다 라는 계자입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기를 치면서 그 다음 플랜이 뭐냐고, 계획이 뭐냐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계획의 계획이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라고 해서 임시방편 같은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데요. 고식지계는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하는 계획을 뜻하는데요. 또 어느 책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이 고자를 여자로 보고 숨쉴 식자를 숨만 쉬고 있는 어린아이, 자식의 식자로 봐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세우는 계획이라고 해서 튼튼하지 못하고 어떤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를 동급으로 보다시피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녀자와 자식의 계획처럼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임시방편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글귀를 보면 군자는 사람을 사랑할 때 도덕으로 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소인은 사랑할 때 고식으로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자기 이익에 되는 거를 따져서 사랑을 한다라는 비판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고식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임시방편, 아주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정말 좀 그때만 딱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라는 뜻으로 조금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극기복례라고 해서 잘 보십시오. 이길 극, 몸기, 돌아올 복, 예도래라고 해서 극기 훈련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안연과 공자의 이야기인데, 제가 논어 구절 한번 할 때 정확하게 많이 다 알려드릴게요. 이 극기복례 유래요. 자, 먼저 보시면 나를 이기게 되면 예로 돌아간다. 나를 이기어 예로 돌아간다. 자, 나의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나의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나쁜 욕심을 이기면, 네가 그것을 다 제어할 수 있다면 예로 돌아갈 수 있다.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들어가서 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안연이 공자에게 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안연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요절을 했지요.
그래서 인을 물어보는데 극기복례로 얘기하니까 안연이 이제 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논어 시간에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것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니까 공자가 그 유명한 사물 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는 말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논어 구절에서 볼 건데 오늘은 극기복례는 논어 구절에서 왔고 나의 사리사욕을 이기면 예로 돌아가게 된다는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상천외 많이 들어보셨죠? 기이할기 생각상 하늘천 바깥외. 그래서 기이한 생각이 천외, 우리가 사는 세상 밖의 일이더라. 결론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바깥 생각이다. 그걸 기상천외라고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죠?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 많이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의 기상천외한 발견으로 우리의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비행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 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발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다 창의력이라고 표현하죠. 기발한 생각.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유익하게 되는 거, 이런 거가 정말 기발한 생각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우리 가끔씩 기발한 생각해서 과학 뭐라고 그러지? 발명도 한번 해보면 수입이 짭짤할 텐데요. 기상천외. 일곱 번째 대경실색을 보시면 큰데 놀랄 경 이를실 얼굴 색자입니다. 크게 놀랬더니 얼굴빛을 잃어버렸다. 너무 많이 놀래서 내가 기절할 정도로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서 맥을 못 쓸 정도로 얼굴빛을 잃어버리는 걸 대경실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놀란 정도가 아니죠. 많이 놀란 상태를 대경실색했다, 뭐 아연실색했다 이럴 때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놀랄 때 대경실색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7개 배우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떤 고사성어를 뜻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면서 우리 마무리 한번 할까요? 오늘 배우신 건 등용문, 우공이상, 경물치지, 고식지계, 극기복례, 기상천외, 대경실색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겨 예로 돌아간다. 그럼 무슨 뜻이 되죠? 극기복례가 되겠습니다. 잘 맞추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임시방편의 계획이다. 부녀자와 아이가 쓰는 계획처럼 쓸모없는 아주 간단한 계획은? 그렇죠. 고식지계였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노력하면 이루어지더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요? 그렇죠. 우공이산입니다. 그렇죠. 고사성어는 이렇게 뜻을 듣고 내가 내자가 동시에 나와야 학습을 잘 하신 겁니다. 맨 뒤에 오늘 배우신 고사성어 정리 칠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꼭 눈으로 정리하시고 영상 끄시기 바래요. 유익하신가요? 저와 이런 고사성어 공부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